우리에게 다시 움직일 힘과 영감을 주는 여행,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보통 여행은 호텔 같은 숙박시설에서 보내게 되지만 오늘 소개할 이 브랜드는 사람들이 호텔과 모텔을 벗어나 가정집에서 현지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했죠. 바로 미국 출신의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인데요. 2008년 처음 탄생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에어비앤비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손님에게 방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는 과연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창립자인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게비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높은 월세로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에어비앤비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마침 자신들의 집에 남는 방이 있어 이를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아예 에어베드앤브렉퍼스트닷컴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투숙객을 받기로 했죠. 비싼 월세 때문에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에어비앤비가 탄생한 겁니다. B&B가 침대와 아침 식사를 의미한다는 건 알겠는데 에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요. 브라이언과 조는 투숙객들을 위해 에어 매트리스를 제공해줬는데 여기서부터 에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사실 에어비앤비가 처음부터 성공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당시에는 여행을 할 때 남의 집보다는 숙박시설에 머무르는 게 일반적이었고 남의 집은 왠지 모르게 거부감을 갖는 시기였죠. 에어비앤비의 창립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바꾸고 집 사진을 더 멋있게 찍었으며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초창기에는 1년에 400명의 손님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을 예약하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10년이 지난 2018년 2분마다 400명이 에어비앤비를 예약할 만큼 크게 성장했죠. 세계에서 가장 작은 집 중 하나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이 집은 크기가 1제곱미터, 무려 0.3평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작은 집입니다. 숙박료가 하루 1유로였고 심지어 집에 바퀴도 달려있어 다양한 장소에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은 유럽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도 기록을 세웠죠. 에어비앤비의 A자 로고 뭐처럼 보이시나요? 잘 보면 하트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벨로라고 불리는 이 로고는 사실 지도에 꽂는 핀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도의 핀을 사람, 장소, 사랑이라는 주제에 맞게 조금 변형시킨 것이죠. 역시 갖다 붙이기 좋은 게 최고네요. 에어비앤비 하면 사람들은 보통 아파트 같은 일반적인 거주 공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에서는 별의별 집들이 다 있죠. 이글루와 동굴, 등대, 요트, 성과 개인 섬까지 모든 형태의 주거 공간을 에어비앤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세계 어디에서나 숙박에 대한 수요는 있습니다. 덕분에 에어비앤비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죠. 단, 이란과 수단, 시리아, 북한 같은 몇몇 국가들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지구촌 국가들의 97.95%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호텔을 예약하기 힘들다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창업 7년 만에 200만 달러가 넘는 기업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된 건 독특한 경험 때문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집에서 머무는 것처럼 편안한 경험을 세계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해주었죠. 남의 집에서 자는 게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여러 사용자들의 후기를 모아 신뢰를 확보했고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숙박업소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소비자들이 여행에서 더 나은 그리고 색다른 경험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물론 에어비앤비도 문제는 있습니다. 인종차별이나 성범죄 방지, 위생 등 기존 숙박업소가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것들이 에어비앤비에서는 종종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과거에는 호텔이 아닌 남의 집에서 살아본다는 컨셉으로 인기를 끌었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지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에어비앤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들이 소비자들에게 와닿지 못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성장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과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더 이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 논란 속에서도 에어비앤비는 계속 성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숙박 서비스로 지갑 사정이 좋지 않은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제공해주고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에어비앤비가 새로운 여행의 방식을 제공하는 회사가 될 것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과연 불거지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성장해 나갈까요? 그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